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빨리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익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한 지금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법원의 판사가 일차적인 어떤 판단문을 읽고 있는 지금 언론들이 나오는 속보를 보면 법원 이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이게 복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아마 지금 처음 나온 속보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이다라는 게 지금 일보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제일 나쁜 거는요. 네. 강규태 부장이 전 제일 나쁘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종류의 재판을 처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전에 어떤 재판 받았습니까? 경기도지사 그 도지사 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재판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혐의가 두 개잖아요. 김문기 씨를 알았나 몰랐나. 그런데 그 당시 경기도지사 때는요. 네. 혐의가 무려 4개였어요. 그런데 그 재판 얼마 걸렸습니까? 6개월 걸렸다고요. 짧게 걸렸죠. 정확하게 법대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간단한 재판을 네. 질질질 끌어서 실질적으로 2년하고도 2개월이 더 걸리게 네네.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정은 굉장히 미흡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지금 좀 전에 법원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나 몰랐어요 라고 했던 발언은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쟁점이었던 게 바로 이게는 이제 어떤 사람의 기억력에 대한 인지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보시면 오늘 재판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 김문기 씨를 몰랐느냐 알았냐 부분, 몰랐다는 부분과 백현동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 판사가 우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요 부분에 대한 지금 일단 본인의 판단을 쭉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순서는 보면 첫 번째로는 김문기 씨에 대한 이제 인지 여부에 관련된 재판부의 입장, 그러니까 기소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그 다음에 백현동 부분에 대한 이제 입장 이런 네. 걸 하면서 마지막에 주문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판 선고할 때는요. 네, 그냥 판사님들이 주문만 읽어요. 피고인 징역 2년, 그다음 피고인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판결 이유를 쭉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물론 이제 먼저 주문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주문 피고인 이재명 징역 1년 그다음에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좀 김이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또 백현동 관련해서도 유죄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징역 1년이면 1년, 징역 2년이면 2년 이렇게 선고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지금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법조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정성호 의원부터 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네. 정성호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성호 의원의 그 이야기도 그거란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인데 네네. 문제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는 아니다. 공표는 아니다. 네. 그렇게 네네. 지금 일단 내려졌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도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네네. 하지만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는 아니다. 이런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사실인데 네네. 이게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는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방송에다 대고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저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은 들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도 그때 속보가 막 뜨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잘못 전달된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공표에 대해서 이게 공표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그 부분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요. 자, 일단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일단 허위 사실은 맞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공표라는 거는 뭐냐면 이걸 이제 어떤 허위 사실이지만 알긴 알았지만 공표라는 과정이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지금 밝혔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지금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저 자, 협박이 없었다니. 요 협박이 없었다는 거죠, 네네. 그죠?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에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은 일단 백현동 부분을 좀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동 부분은 그럼 빨리 결론 나오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김문기 씨 관련된 이야기 다 읽었다는 이야기고 네네.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백현동 읽는 걸 테니까 네네. 백현동 이야기 나왔다라고 하면은 김문기 씨에 대해서도 그 판결 이유를 다 설명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벌써 지금 2시 반부터 원래 시작이 됐었어야 됐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늦게 출석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다음에 뭐 사실 읽을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시 조금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그 형량까지 다 선고가 그 끝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표라고 하는 거는요. 네. 널리 그냥 이야기하는 게 공표예요. 공표죠? 예. 네. 그 방법 같은 거 뭐 그 제한이 있는데 어떤 제한이 있냐면 뭐 방송, 뭐 언론, 출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공표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했는데 그게 공표가 아니다.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은 들고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백현동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 자체 판단이었다.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일단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이 종상량 부분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가 아니고 스스로 검토해서 성남시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거는 결국 이제 기존에 김인섭 씨 등을 통해서 로비를 받아서 성남시가 이 땅에 대한 어떤 부지를 4단계 상향했지 않습니까? 네네. 4단계 상향했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이 없었다는 부분은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협박 발언은 허위다. 지금 좀 전에 이재명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다. 네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일단 내린 것 같습니다. 네네. 백현동 부지 발언은 허위다. 일단 좀 전에 재판부는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김문기 씨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이지만 공표는 아니다는 그런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그렇게 내렸고 백현동 부분에 대한 즉 국토부 압박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국토부 압박 주장은 기각하고 결국은 이거는 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김문기 씨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이런 지금 서로 일단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판단. 즉 이 김문기 씨 문제는 허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공표는 아니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지금 백현동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없었다. 이거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일단 지켜보죠. 뭐. 국토부는 일단 기각한 것, 국토부의 협박 발언은 기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으로 된 것 같다.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한 발언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위증 혐의는 없을까요? 그런데 위증 혐의가 있어도 이미 네. 그 시효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감이나 이런 데서는요, 네. 그 국회 고발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아마 전체로 보면 한 가지 즉 김문기 씨 문제는 아마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법원이 이재명 발언은 허위 사실이고 고의가 인정된다. 지금 김문기 씨에 대해서 지금 김문기 씨 문제는 지금 언론마다 조금씩 지금 뉘앙스가 좀 달라서 네네. 저희가 어떤 판단을 지금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일단 허위 사실과 고의 뭐 이렇게 이거하고 공표 이거하고 지금 좀 뭐 다르게 뭔가 내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공표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나왔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2년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벌금형보다 훨씬 더 센 징역 1년형. 결국 주진우 의원과 우리 또 정혁진 변호사님의 예견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어제 김혜경 공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150만 원 맞았었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법원이 2년을 구형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한 중형이죠. 일단 박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치겠습니다.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중형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형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었어야 되는 네. 사안이에요.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면 그러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어야 됐고 네. 법원은 저기 중앙지방법원 그 제34 형사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네. 그 양형 기준 형상의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었어야 됐는데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징역 1년에다가 그다음 어차피 뭐 법정 구속은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집행유예는 붙이나 마나 의미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정확한 겁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에서 거의 반 정도를 선고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벌금형도 아닙니다. 네.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이면 이거 항소심 가면 이 벌금형으로 내려가도 100만 원 이하로는 죽었다 깨도 못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네.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왜 그랬느냐? 그 배소연 씨 판결만 봐도 알 수 네네. 있습니다. 배소연 씨 판결이 징역 10개월에 그 집행유예 2년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배소연 씨 판결은 두 가지 혐의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기부행위, 네. 두 번째가 허위사실 공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부행위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범죄가 있었어요. 그게 네. 뭐였습니까? 그게 김혜경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선고가 났던. 어제 선고 얼마 나왔습니까? 150만 원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 150만 원도 중하다, 과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소연이 징역 10개월 받았는데 그 기부행위가 150만 원짜리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하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징역 10개월에서 100만 원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징역 10개월 빼기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소연이 한 거짓말 정도 가지고도 1심, 2심까지 다 합쳐가지고 징역 10개월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1년 때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과하게 때린 게 아니고 네. 그냥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무죄다 80만 원이다 심지어 뭐 윤상현 의원까지도 80만 원 뭐예요, 후원하고 진짜 80만 원 그랬으니까.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도대체.
저희 같은 네. 사람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다 했던 거고 잘 모르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개딸들은 희망 고문 당하고 있었던 네.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한성진 부장판사가 잘했다. 네. 한성진 부장판사가 저랑 연수원 동기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저하고 서울대 법대도 네. 물론 이제 저는 편입해가지고 한 부장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많긴 한데 네네. 3살인가 4살인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서울대 법대도 동기고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알고 보니까 정진 변호사님이 이게 한성진 부장판사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어서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한 모르겠습니다.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김동연 부장판사하고도 연수원 동기예요.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왜 이 정익진 변호사가 김혜경 선고 내용과 어제 150만 원 정확히 예측을 하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1년 이거 저 이 실형 나옵니다. 집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열흘 뒤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열흘 뒤 위증교사죄잖아요. 이 위증교사죄는 법정 구속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판사가 구속을 하려고 해도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그 체포 동의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증교사죄는 이미 작년에 체포 동의가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그 체포 동의의 효력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네. 그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물론 법정 구속을 시킬까 그 생각은 하지만 이 페이스로 가면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는요. 징역 2년 나오는 거예요. 이 최근에 보니까요. 네네. 법원이 특히 이 어떤 법원에 대한 어떤 사법 방해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마치 법원을 압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거 재판 지연하고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별로 어려운 사건이 솔직히 이제 결론 나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를 강규태가 정말 2년 넘게 지금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한부장 판사한테 지금 넘겼는데 얼마 안 해서 지금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네. 심플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있다는 판결을 보면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사실은 법원에 대한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보면 들어갈 때 이 야당 의원들 전부 다 나오고 있고 지금요 아마 주변에서 지금 시위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 그 주변에 그 뭐 시위 상황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더민주혁신의 여기가 거의 멘붕이 됐을 것 같은데 네네. 거의 뭐 오늘 사실 솔직히 사람이 얼마 안 모였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안 모였지? 처음에 6천 명 모인다 그러는데 반의 반도 안 모였어요. 자, 근데 지금 거기는 아마 거의 절망적인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네. 감독 혹시 그쪽 동영상 있으면 한번 저희들 볼 수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어쨌건 지금 이번 재판에 지금 아직 판결문이 전부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명백히 거짓말이다. 김문기 몰랐다는 것도 허위고 네네. 백현동에 대해서 협박받다고 다 거짓말이다. 네네. 라는 부분을 심플하게 그냥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중학생도 아는 거고 네. 초등학생도 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2년 2개월이나 끌었다라고 하는 게 네. 그게 법원 입장에선 부끄러운 거고 사족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를 그 중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계속 강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허가하지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쎄하게 느끼면서 야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봐주려고 그렇게 그거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젠가 오늘이 수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예, 어제 제가 펜앤마이크 나가가지고 그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한성진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뭐 법리구 뭐구 간에 법리구 양심이구 간에 나는 이재명 지켜야 되겠다.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네네. 지금 나오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끝나고 상당히 지금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갈 때는 뭐 다들 으쌰으쌰 하던 표정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좀 얼굴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이 곧 아마 지금 밖으로 나와서
뭔가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보면 일단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아마 재판정에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제 재판이 의외로 빨리 끝났네요. 빨리 하여튼 끝났고,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뭐 제 느낌인지는 오늘 모르겠지만. 재판 결과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겠는데? 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가 기발하고 호의로 네, 판단한 여전히 박찬대는 거의 울라 그러네요. 옆에서 박찬대는 거의 울라 그러고, 또 이제 민심과 역사의 법정, 거기서는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한명숙 등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의 사람들이 역사의 법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역사의 법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네네. 예, 지금 보시면 뭐 본인도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표정 자체가 보면. 아니, 박찬대도 제가 뭐 봤을- 거의 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네. 역사의 법정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저게 역사의 법정입니다. 아, 그렇죠. 역사의 법정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 판결이 1년하고도 6개월 전에 나왔어야 되는 판결이에요. 네네. 그런데 역사의 법정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제대로 그 세워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항소심 대법원 빨리 끝날 겁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울먹울먹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딸들도 있고 하지만 네. 이미 이런 것들을 예견한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올 게 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플랜 B 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흘 뒤에 위증교사 또 나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징역 2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연 부장판사는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이제 네. 원칙대로 판결 선고하면 되는 거예요. 네. 원칙대로 판결 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 징역 그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그 다음번에는 열흘 뒤에는 그 위증교사죄로 징역 2년 만약에 또 실형이 또 떨어지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죄는요. 그 6개월이면 대법원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좀 입장에서는 심플하잖아요, 이거. 그 손절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저런 정도 형량 가지고 저런 혐의 가지고 네.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도 됐을 때 뭐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왔어야 됐느냐? 성남 FC. 네. 뭐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야 됐느냐? 그 백현동. 그다음에 대장동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해서 다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처단형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그 안타까운 것이었다 오히려. 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발빠르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습니다.
방금 한동훈 대표가 이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발빠르게 입장문을 지금 냈습니다. 빠르게 아마 뭐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우리 정영진 변호사처럼 미리 좀 예견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 정도 되면 네, 그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네, 혹시 만에 하나 뭐 무죄나 뭐 8, 90만 원 나왔을 때를 대비한 것도 써놨을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벌금형 정도 나왔을 것도 미리 써놨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실형이 나왔을 것도 써놓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양식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이나 뭐 한동훈 대표 생각이나 뭐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더 잘 알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잘 알았겠습니까? 저야 그냥 듣보잡 변호사일 뿐이고요. 한동훈 무슨 대표는 말씀을? 잘 나가는 검사였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까지 한 고위 검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했던 형사 사건은 저보다 한 100배는 더 많이 했었을 거예요. 저는 형사 사건보다 민사 사건 많이 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촉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 정도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갖다 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고 다행이다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저의 감정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참 그동안 우리가 이 판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2년 그 2개월인가요? 네네. 이 판결이 있기까지가 야 정말 어떻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보통 6개월이면 끝을 내야 되는데 1심에서 2년 2개월을 기다려왔습니다. 이게 선거법 관련된 사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런데 1심 평균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냐? 120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120일이면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이잖아요. 네. 4개월이면 1심이 끝나요. 이런 사건은요. 4개월이면 1심이 끝나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2년하고도 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6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26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6.5예요. 6.5. 그러니까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6.5배를 더 길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지난 총선 나오기 훨씬 더 전에 나왔어야 되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그 늦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완전히 왜곡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이렇게 왜곡된 거는 뭐 누구 탓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누구 탓이다 뭐 대표 탓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남 탓할 생각은 없지만 굳이 책임을 묻자면 두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네. 1번 강규태, 1번은 강규태가 아니고 1번 유창훈, 2번 강규태. 네. 이 두 그 판사가 그러네요. 우리나라 정치를 왜곡시킨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이냐. 역사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진짜 그 판사님들이 역사 앞에 진짜 그거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어쨌건 정의는 이렇게 증명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은 늦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염원에 따라서 정의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보면요, 지난 한 2년 2개월 동안 정말 이 많은 국정의 혼란, 또 야당의 지금 이 일방적인 이 횡포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비롯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제가 최근에 장동혁 의원을 만났더니 네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뭐죠? 3천만 원 재산 네네. 그 신고 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게 됐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위반에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결심 끝났대요. 네네. 곧 선고한답니다. 그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시간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은 2년 2개월 오늘 한번 여러분 판결을 낸 거 보십시오.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 허위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심플하게 결론을 낸 것이고 백현동 그거 그 20명이 증언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 직원 그다음에 국토부 직원 20명 전원이 우리 협박한 거 없어요. 우리 협박받은 거 없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일하게 혼자만 협박받았어요. 그 법원에서 그냥 판사가 보니까 협박 안 받았잖아 지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아니 성남시 직원들이 협박받았으면 받았다고 그러지 왜 안 받았다고 그러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심플하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결론을 못 내려갖고 그냥 증인들 그다음에 재판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짓을 벌여왔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네.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어요. 아, 그래서 이전에는요 저희가 고시 공부하고 그럴 때는 검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수사한 문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음. 만약에 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네. 피고인들이 부인해 버리면 증거 능력을 날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검사가 조사한 거를 다시 법정에서 일일이 해야죠 지금.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1년이면 끝날 재판이 지금 3년, 4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죄에 피해를 입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범죄인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네. 범죄 피해자들한테 범죄 피해자 지옥, 범죄자 천국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회복시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 되어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그다음에 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이 네. 2조 심판 그랬잖아요. 네. 2조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 2조 심판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2조 심판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음. 드디어 이제 2조 심판이 시작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저희가 오늘 어벤져스가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어벤져스하고 재판부가 뭐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딱 저희가 시작할 때 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이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 허위 사실이다. 사실이 나왔고 그다음 곧바로 이제 백현동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선고 형량이 딱 떨어지면서 저희 딱 시간에 아주 그냥 찰떡같이 들어맞았고 오늘 또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이 거의 예언자 수준입니다. 정스트라다무스 정도 냈는데 어제 김혜경도 150만 원 맞추고 이재명도 1년 맞추고 다 맞추셔 알고 봤더니만 재판장하고 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연 타석 안 타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돗자리 구형 깔아야 2개 다 되는데.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김혜경 씨 판결 선고 맞췄고 아유. 이제 위증교사만 맞추면 네. 오연 타석 별이 하다가 5개입니다. 될 것 같은데. 별이 5개. 네네. 아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돗자리 깔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판사님들 덕분입니다. 네. 참 이게 저는 상식인 것 같아요. 우리 저 정혁진 변호사님이나 우리 구자령 변호사 보면 법률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식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만 판단하면 이렇게 우리가 오류를 빚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니 세상에 기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모든 범법자들이 아마 재판부 가서 기억이 없어요. 저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 그 기억의 영역이니까 당신은 무죄야. 네네. 그러면 모든 범죄자들이 아마 재판부 가서 다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 이거는 컵이다. 이런 건 객관적 사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관적 사실. 음. 내가 이현정 위원님을 안다. 네.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주관적 사실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형법적으로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의예요. 고의. 고의. 네네. 어. 제가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음흠.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툭 밀었는데 절벽이었어요. 떨어져 사람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해가지고 괜히 밀어가지고 장난삼아 밀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그거는 살인죄가 아니거든요. 그 과실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해서 절벽에서 밀었으면 그건 살인죄잖아요. 맞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민주당식으로 이야기하면 판사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범죄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것들을 고등검찰청 검사장식이나 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3명이서 입을 맞춰가지고 저렇게 거짓말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